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상임위 소개도 좀 해주시고 지난 의정활동 소회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선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째가 되는데요. 지역에서 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지만 잘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도시와 환경에 있어서도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가지고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련해서는 저는 경기도의 남과 북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동북권의 난개발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규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환경 측면에서는 최근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탄소 중립과 같은 글로벌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환경위 활동하시면서 상수원 수질 보호에 의원님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에 있는 팔당 상수원 수질 관리와 또 규제 개선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여기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지요?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팔당 상수원이 1급수 BOD 1ppm을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부와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치에 이제 달성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질이 개선됐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규제가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또 수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또한 현재의 이 규제가 50년 전 규제가 현재 실정에 적합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개선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또 스스로 질문을 던지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수질 개선된 직접적인 원인은 예. 규제보다는 네. 하수 처리 시설의 확대에 있습니다. 아, 하나의 사례로 그 광주에 있는 경안천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천은 용인에서 시작돼서 광주를 거쳐 상수원에 이르는 하천입니다. 실제로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경안천은 물놀이도 하고 네. 또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2000년대에는 너무 물이 지저분해져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네. 그 BOD로 8.8 ppm까지 떨어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팔당 상수원의 취수원까지 옮겨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었죠. 근데 실제로 경안천은 팔당호에 들어가는 물 전체 물 총량의 한 1.6%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하천이 상수원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그러한 경안천의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하수 처리 시설의 확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라는 이 통계 조치를 보면은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00년대에 이 광주에는 총 11개의 하수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2곳이 있고 네. 이 시설 용량은 2000년대보다 지금 현재 3배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와 함께 우리가 흔히 하수 처리율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도에는 약 73%였던 처리량이 지금 현재는 96%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광주라는 곳이 2000년대에 10만의 도시에서 현재 40만의 도시가 되면서 네. 훨씬 더 많은 그 환경 오염 물질, 생활 폐수들이 배출됐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안천이 개선된 거는 이 하수 처리 장의 확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의 노력도 했을 것이고 또 중첩 규제도 수질 상승, 수질을 좋게 하는데 좀 영향을 줬겠지만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첩 규제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시민들의 환경 정화 활동, 네. 또 여러 의식의 개선도 있었고요. 또 공공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현재 수질 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질 개선을 함에 있어서 중첩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축 규제가 낳은 가장 부정적인 결과물이 바로 난개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광주가 10만에서 40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흔히 신도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획적인 도시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뭐 교통,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그 부하를 키우게 됩니다. 네. 더 넓은 지역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넓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여러 환경 오염 물질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광주와 같은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이 동부권은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하고 또 그에 따라서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 도시를 관리하는 비용도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 주제이기도 네. 한데요. 저희가 있는 이 광주라는 곳은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과 수도권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행정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시설은 광주에 있는 태촌이라는 지역에 있는 몇 가지 시설입니다. 네. 첫 번째 시설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이고요. 또 바로 옆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번에 광주시와 산림청에서 만드는 너른골 자연 휴양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유사한 연접한 입지 그리고 유사한 기능이 있는 세 개 기능을 함께 통합한다면 또 적어도 기능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은 훨씬 더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규모의 경제까지 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거의 유사한 기능들인데 몰려 있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애초에 좀 그거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세 개의 기능, 세 개의 시설이 모아지는 것은 오히려 예. 좋은 점이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주, 태촌이 가지고 있는 입지는 예. 상수원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자연 환경이 좋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시민들이 휴양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에 좋은 적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는 네. 이러한 시설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까인데요. 예. 지금 현재도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소년 야영장과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운영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아. 또 하나는 수요층이 예전에는 학교 단위로 또는 학교의 반 단위로 이제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의 타겟도 가족 단위 또는 동아리 단위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분석한 보고서를 봐도 청소년 야영장이 아니라 일반 야영장으로 전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또 그와 함께 휴양시설에 있어서도 휴양시설은 여름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겨울이라든지 평일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평일과 이런 겨울철에도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은 저는 이 세 개의 그 시설이 연계하면서 시너지를 훨씬 낼수 더 있다.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지난해 12월에는 의원님이 좌장을 맡아서 경기도 행정통합을 통한 기능 활성화 및 효율성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야영장, 휴양림 이런 것도 결국은 뭐 어떤 행정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진 그런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처음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이거만큼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정책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소통과 협력도 어렵지만 이 통합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네. 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세 개의 시설을 통합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더 많은 서비스에 대한 제안도 했었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저희 주민들은 이 세 개 시설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 안에서만 시설 안에서만 소비를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경제적 효과가 없거든요. 아, 네. 저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설 안에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또 식당의 운영권과 같은 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운영 방안을 찾기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또한 이 광주시와 또 수도권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장애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산책로라든지 시설이 부족한데요. 예. 이 넓은 산지를 이용해서 공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무장애 시설도 놓자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에 보면은 뭐 사회적 경제, 공동체, 교육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싶지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네. 사실 공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공간으로서 공유 공간으로서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시설들이 운영이 된다면은 보다 더 이 지역과 협력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까지 통합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중교통, 특히 버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운영 체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다른 견해시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시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네. 마을버스와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30.5%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익금도 그에 따라 30.1%가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도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요금의 인상이 아니라 코로나 때 줄어든 그 수요처럼 오히려 수요를 높임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전기나 가스 요금과 같이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네. 공공 요금이 증가하면서 교통 요금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서민 경제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이거는 뭐 버스 업계라든지 대중교통 관련된 예산을 조금 줄이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더 큰 부정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때 이 수요가 줄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지들 않으셨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좀 거리낌도 있으셨을 텐데 생각은 참 좋은데 인위적으로 수요를 늘리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전체 시민들의 한 30에서 40%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죠. 네. 경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대중교통 이용비율이 적습니다. 예.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쓰는 비용이 70%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용은 3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도로를 만들거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으로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만 전환해도 대중교통도 활성화되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그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어떤 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편리하셔야 될 거고 일단 그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5월에 네. 독일에서 예. 49유로 교통 티켓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네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예, 예. 물가가 폭등했고 그에 따라서 서민 경제를 좀 안정화시키자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을 일정 요금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걸 또 넘어서서 교통복지를 넘어서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그 환경 정책으로도 연결이 됐습니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년도에 9유로 티켓이라는 시범 사업을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그 3개월의 운영 결과를 보면은 네. 자동차 통행량은 10%가 감소를 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오질가스 배출량은 180만 톤이 감축되는 효과를 얻게 된 거죠. 네. 저는 이처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오히려 요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낮추고 수요를 높임으로써 교통 문제와 그리고 그 환경 문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기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경기도와 그 수도권, 이 수도권의 미래 도시를 제시하는 비전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미래 도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한 탄소 중립 도시, 또 자율주행과 교통 연결성으로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어낸 스마트한 도시, 그리고 도시 안에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도시가 공원이 되는 그런 생태 도시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또 수도권이 이러한 미래 도시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의 임창휘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